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어제 마포 인근을 지나다 보니까 이 꽃들이 만개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빼앗긴 봄을 보내고 있지만 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봄이 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3월 31일 수요일인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한복 입기 좋은 날입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한복 입기 좋은 날로 정하고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오늘 한복을 입고 올 걸 그랬네요. 어제 슬라성에서도 중국의 문화공정에 대해 살펴봤죠. 한복은 양장이 유입되면서 개념을 나누기 위해서 처음 쓰인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복은 원래 우리 한국인이 입는 복장을 일컫는다는 말입니다. 한복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전통입니다. 우리 겁니다, 우리 거. 일상에서 한복의 매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문체부 듣고 계시죠?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문체부 공동 한복사랑 캠페인 공식 제안합니다. 좋은 거 자체적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제안해 주시면 저도 매월 마지막 수요일 한복 입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좋은 건 같이 알리자고요. 자,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인데요. 최근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각 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기본주택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 안정화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이슈 인터뷰와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당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폭력,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이어서 자동차 상담으로 갑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최근 몇몇 수입차들의 시동 꺼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고 알찹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등장한 기본주택. 최근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각 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기본주택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을 안정화하자, 이런 의견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아침부터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의 영향으로 신도시 개발 이야기가 좀 한창 이어야 할 텐데, 네네. 개발공사나 주택공급 차질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그 LH 직원의 내부 정보로 인해서 단기 신도시 투기를 했다라고 밝혀지면서 이제 어쨌든 LH가 국민들의 신뢰를 땅에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네, 투기꾼들의 표적이 된 것이 사실은 이제 단기 신도시 지정을 백제화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건 사실이지만, 예. 저는 이제 신도시 계획의 백제화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정부가 이제 적극적인 공급 정책 발표로 집값 상승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단기 신도시를 취소하게 되면 공급 부족으로 잘못된 신호를 주어 다시 집값이 떨어질 수 있고 들썩일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뉴스에도 나왔듯이 어쨌든 LH가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얘기도 나와서 어쨌든 단기 신도시 문제는 계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건 인천 계양이나 하남의 그 교산 지구 같은 경우는 아마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거를 보면 쉽게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정 취소는 쉽지 않고 네.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 경기도 의회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을 그 경기주택공사 GH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3기 신도시 중에서도 하남 그 교산 지구처럼 네네. 이미 GH에서 참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역할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네. 사실 이제 LH가 너무 크죠. 예. 커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3기 신도시 중에서 총 7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예예. 그 중에서 이제 GH와 각 시군의 이제 도시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8%는 LH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것은 지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의 그 2기 신도시의 경우는 GH와 기초가 18%나 차지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예예. 지금 그 3기는 그거보다도 더 못한 6%가 떨어지는 낮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그 남양주에 있는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는 LH가 10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 대규모 택지 개발은 중앙의 거대 공기업에 의해서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에 의해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또 하나는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의 수혜는 그 원주민과 일반 국민이 아닌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복이 되었던 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번 3기 신도시 개발을 GH 및 지역의 그 기초 단위의 도시공사가 협업하여 주도하면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과 그리고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뭐 조금 전에 LH도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대규모 신도시 사업은 국가 단위인 LH가 좀 주도를 해왔습니다. 네네. 갑자기 GH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능한 정도를 넘어설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예. GH가 이게 1997년도에 이제 우리가 창립하고 경기도 내에 택지 개발이나 주택 건설 그리고 공급했고요. 예. 산업단지 조성도 했고 주거복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다양한 경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요. 예. 충분한 역량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저희 뭐 잘 아시는 광교 신도시, 가산, 동탄, 고덕 신도시 뭐 이런 신도시들을 GH가 주도했던 대규모 신도시 조성 사업은 뭐 사회 간접 시설이나 뭐 생활 편의 시설, 공공 시설 뭐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도시공사 공간도 선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신도시 개발에 관련된 근거 법률인 도시개발법이나 도시개발촉진법 그 등에서 보면 시행자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그리고 지방공사 등으로 정하고 있어서 지방공기업도 법률상 참여는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지정권자인 국토부가 LH가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몰아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고요. 예. 충분히 지방공사나 지방공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은 좀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경제사만 보면. 그래서 저는 이번 투기 사건도 독점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예예. 이제는 지방정부만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서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GH와 그 해당 지역의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을 좀 주도하고 그렇게 되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또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택지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네. 예. 경기주택공사의 경우 경기도 내 주택 공급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경기도에 약 그 가구가 475만 가구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무주택 가구 수가 한 44%, 209만 가구 정도가 있어요. 예예. 그 GH의 우리 그러니까 경기 주택공사에서는 도시주택공사에서는 22년까지 내년까지 공공주거복지주택 5만 1,000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4만 1,000호 예. 그리고 공공분양 한 10,000호 정도로 해서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많이 해도 전체 무주택 가구 수의 44%에서 한 4.8%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기도가 신도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경기도형에 맞는 경기도 도민들에 의해 맞는 형의 주택을 좀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좀 있는데 GH 역시 그 광교 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지 않았냐 이런 주장과 함께
LH 같은 거대 기관에서 막지 못했던 문제를 지역사회와 더 밀접한 그 지역의 도시공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얘기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LH가 만들어진 게 LH의, 이명박 정권 시절이죠. 예. 그때 이제, 한국토지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를 합병을 했어요. 예. 합병 규모가 얼마냐면 자산 규모가 184조예요. 직원 수는 정직원만 9,500명이니까 예. 공기업 중에 대거의 거대 공기업이죠. 그리고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나 그거에서 토지 수용권 그리고 특정 개발권, 용도 변경권 등을 아주 무소부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LH가. 예예. 그래서 이 투기 사건은 거대한 이 규모와 권한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근데 GH는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도 주택공사 설립 그리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예. 그리고 LH는 사업 범위 및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감시 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예. GH는 경기도 관내에서 한정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 감시 관리가 용이한 편이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GH가 도민들을 위한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본주택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주택은 정부가 집을 가지고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장기간 빌려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이제 두 가지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하나는 장기 임대인 임대형이 있고요. 예. 하나는 공공 환매인 그 분양형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난해 7월 발표했죠, 경기도가. 예.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전문가의 간담회도 통하고 국회 토론을 통해서 이제 기본주택에 대한 여론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방에서 이런 걸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 2월 25일 날 기본주택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홍보관도 저희가 개관을 해서 도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예예. 그 기본주택 사업 추진 구상하는 거와 그다음에 관련 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바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지금 장기 기본주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예예. 그 상기 신도시 중에서도 핵심 지역에 이제 기본주택을 포함한 이제 공공주택을 우선 해달라는 거고요. 주택 공급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좀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예. 기본주택의 경우를 보면 주거를 좀 수돗물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네. 공공서비스로 바꿔보겠다 이런 계획 같은데 네네. 경기도는 사실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를 기본주택으로 수용이 가능할까 이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여태까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예. 소득이나 자산이나 나이에 두었고요. 그리고 거의 평균 지수를 20평 이하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예. 근데 이제는 이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주거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입지가 좋지 않고 주택의 품질이 좋다는 게 지금까지의 통념적인 인식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차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주택이 없는 자면 누구나 소득이나 자산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고 예. 그리고 1인 가구서부터 5인 가구까지 할 수 있다라는 설계가 돼 있고요. 충분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저희들이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갖고 있는 무주택자가 200만 가구가 넘는데요. 예. 충분히 매년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법률 제정을 통해서 국가가
승인만 해주면 법률만 제정해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네. 지금 GH가 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이 또 3기 신도시까지 확대가 되면 네네. 이게 투기 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좀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주택이 바꿔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는 그 주택은 주거의 개념이 아니라 그 자산 증지의 수단으로 투기의 개념이 아니라 예예. 살아가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이제 취소구에 대한 부분 고 평생 집 한 채도 못 사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바꿔야죠. 예. 기본주택은 GH 혼자만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방정부, 이게 GH뿐만 아니라 전국의 17개 시도에 있는 광역이나 기초단위가 협업을 하고 중앙정부도 도와줘서 예.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용적률을 500%까지만 상향만 한다면 중앙정부가 도와준다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투기 수단에서 주거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역할을 저 경기도의회도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잘 관리하도록 또 이런 LH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어 부모님과 동거하는 청년들을 말하는데요.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죠.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코알라족, 2번 캥거루족, 3번 오리너구리족. 자, 오늘은 제가 노래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화 맘마미아의 OST 워터로 전해드리죠. 이 노래요? 이 노래 저보고 부르라는데 저 이 노래 모르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작진에게 제가 고합니다. 사전에 저에게 좀 통보를 해주세요. 보기를 미리 알려줘야지. 보기도 안 알려주고 갑자기 네. 자, 선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헬스업 인증받은 7번 밀키트 천명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가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신용 유의자가 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서울시 청년청 박요한 주무관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지요? 네. 그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빌린 학자금 대출을 장기간 연체해서 이제 신용 유의자가 된 청년들에게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하고 한국장학재단이 협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렇게 장기간 연체해서 이제 신용 유의자가 된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서 그 상환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청년 신용 유의자가 다시 한번 최장 20년까지 성실히 나누어서 그걸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서울시가 이에 필요한 금액, 그 초입금이라고 하는데요. 약 채무액의 5%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채무자의 지연 배상금을 전액 감면해주면서 신용 판단 정보를 해제해주는 그 신용 회복의 기회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연 배상금이라고 하면은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말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 신용 유의 정보가 등록되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 대출 만기 3개월이나 연체가 6개월 경과되면 이제 신용유의자가 되는데요. 예. 연체 금액과 상관없이 그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 기록이 등록이 되는 순간부터 개인 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예. 그리고 신용 등급도 떨어지게 되고 채무를 또 일시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게 청년들이 이제 금융시장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여러 제약들이 생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신청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신 분들 중 저희 그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예.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시고요. 서울 청년 포털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서울 청년 포털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예, 인터넷상으로 서울 청년 포털을 검색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로 삶이 더욱 팍팍해진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등록금 이런 부담 등으로 좀 우리 청년들이 사회 출발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시 청년청에서는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청년 당사자가 또 청년을 위한 정책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경로인 저희 서울 청년 시민회의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 예. 우리 서울 청년들의 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예, 혹시 좀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계신 청년분들 계시다면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청 박요한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어서 부모님과 동거하는 청년들을 말하는데요.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죠.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코알라족, 2번 캥거루족, 3번 오리 너구리족. 자, 잠깐 광고 나갈 때 그 담당 PD가 너 노래 몰라도 지금이라도 그 짧은 시간에 잠깐이라도 듣고 하라고. 이거 독재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노래 같은데 와랄루 이런 거죠. 예. 그만해.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0777번님 4번 마오리족이 확실합니다. 좀 재밌는 오답들 많이 나옵니다. 용복이 바보님께서는 정답은 오렌지족 하셨는데요. 이분 최소 80년대 이전 탄생자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물이 늘어났는데 참여는 오히려 좀 줄었어요. 선물 저희가 많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그 이슈 인터뷰와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당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이어서 자동차 상담입니다. 요즘 차가 좀 이상한데 정비를 받아야 할까? 이런 경고 등이 뜨는데 어떤 현상일까요? 등등 차량 관련 고민, 궁금증 있으시면 역시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이슈 인터뷰 시간으로 2부 문을 열겠습니다. 경남 하동 청학동에 있는 기숙사형 서당에서 도를 넘는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엽기적이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만큼의 내용들인데요.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절 교실로 익숙한 서당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최우성 학교폭력 예방연구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최우성입니다. 요즘 연일 그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데 참 그야말로 엽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당이 사실 예절 교육을 위해서 가는 체험학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기숙형 서당입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도 있다고 하고 서당이
학원이나 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저도 조사를 해봤더니요. 예. 하동, 청학동에는 7곳의 서당에 대략 한 120명 정도의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이 기숙하고 있는데요. 예. 서당들이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하고 편법으로 기숙학원을 운영해 온 것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당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성교육이나 대안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예. 학생들을 모집하는데요. 예.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고 등교반이라고 하고요. 예. 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검정고시반이 있는데 등교반은 인근에 이제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네네. 예. 서당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요. 검정고시반은 서당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일부는 개인 과외 교습으로 이제 신고가 돼 있고 일부는 학원으로 신고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서당 기숙사는 낮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 다니고 돌아와서 서당에서 교육도 받고 먹고 자는 일종의 하우스 집인 셈입니다. 예, 예. 자, 그 서당 기숙사는 낮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돌아와서 또 서당에서 교육받고 먹고 자는 맞습니다. 그런 기숙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그 일부는 교육시설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인가받지 못한 상황에서 숙박까지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는 겁니까?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교육은 불법이고요. 예예. 네. 교육청과 지자체의 판단 미스로 이제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었던 거예요. 예. 교육청에서는 서당을 이제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로 판단했지만 예. 지자체는 또 이거를 집단 거주하는 시설로 판단을 해서 그동안 지도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예. 현재 전국적으로 이제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또는 미인가 교육시설이나 인가된 대안학교가 존재하지만 행정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서 좀 말로 담을 수 없는 폭력이 지금 발생을 한 건데 그럼요. 인가 시설과 비인가 시설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가 있는데 말 그대로요. 예. 인가 시설은 말 그대로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교육 시설인 경우가 있고요. 예. 인가 교육 시설로 일명 우리 많이 들어봤죠? 대안학교. 대안학교. 아니면 대안교육시설 등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미인가 시설은 말 그대로 인가받지 못한 시설로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점검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 이번에 경남 하동군의 이런 엽기적인 폭력의 서당은 7곳 중에 한 곳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예. 6개는 또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였다고 하는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당 기숙사 등 시설의 경우에는 집단 거주 시설이 아닌 하숙 형태의 시설로 서당에서 편법으로 운영했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 서당 원장에게 폭행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폭행이 돌아왔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교육시설의 경우는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육시설에서는 충분히 있는데요. 예.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초등등교육법상 초등, 중등, 고등, 특수 각종학교 등으로 학생이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미인가된 교육시설이거나 개인 과외교습이나 학원 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이다 보니까 폭력의 대응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예. 학교 밖 대안학교 등은 운영자와 관리자 등이 일정한 교원 자격증 등을 소지해야 되는데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번에 이 서당 원장의 폭행이나 폭력 등은 서당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처럼 암묵적으로 묵인된 거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아니 그 서당처럼 미인가 시설인 경우에 폭행 사건이 일어나도 그 관리 감독자나 책임자가 없다고 좀 봐야겠습니까 이거? 이게 왜냐하면 청소년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인데 적어도 누군가는 책임지고 관리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예. 민가 시설이나 민가 시설이든 간에 운영자는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책임자가 없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방관하고 방치한 조직적인 폭력인데요. 그동안 우리 어른들이 정서가 서당은 사람을 만들어준다. 예예. 어느 정도의 폭력은 견디면서 좀 더 바른 사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방치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터진 경남 하동 서당 기숙사는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고요. 이런 예.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조금 말씀 듣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서로 좀 밀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등록된 교육시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등록된 인가된 교육시설, 다른 말로 이제 학교 밖 대안학교 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통학하는 통학형과 기숙하는 형태가 있는데 기숙사가 있는 학교 들어보셨잖아요. 그럼요. 예. 네, 통상 이제 중고등학교에 이제 기숙사들이 있는데 기숙사는 이제 규칙도 있고 기숙사 또 관리하는 사감들이 존재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름 학칙처럼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서 일과 이후에 움직이는 기숙사에서도 뭐 불침범을 선다거나 이런 당번들이 있어서 예. 일과 이후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의 사태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성폭력 사건 또 상습 체벌 사건 등 몇 차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교육청에서 직접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권한이 없다면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경찰 조사 중인 초등학생 폭행 사건 피해자는 이제 방학 중에 서당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이에요. 예. 중학교 언니들이 이제 피해자의 머리를 변기에 밀어넣거나 청소솔로 이를 닦게 하는 등의 폭행과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했잖아요. 예. 학생들이 학적은 이제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의 범죄에 들어가고 있고요. 예. 피해자 쪽에서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면 학폭 사안으로 처리하여 교육청에서는 이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어서 예. 여기서 가해자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예.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제 폭행이나 엽기적인 이 가혹행위 등을 당했던 그 피해자의 물증이나 근거, 증거 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요. 물론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겠지만 피해자는 이제 정황만 있고 근거 같은 게 없으면 참으로 너무 힘들게 됩니다. 이게 관리 지금 주체가 좀 애매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폭력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 아닌 상황인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요. 학교 폭력의 정의에는요. 예. 학교 내부와 학교 외부, 사이버 폭력을 포함해서 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폭력을 다 학교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예. 들어간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좀 여쭙겠습니다. 네. 반복되는 상황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좀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소잃고 외양간이라고 고쳐야 다른 어린 소라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연이어 이제 터지는 이제 학교 폭력 미투는요. 모든 국민들에게는 이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이나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내 탓, 네 탓이라고 책임 떠넘기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심어주고 있거든요. 예. 민가나 인가 교육 시설에 대한 경찰과 합동으로 전수조사 및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서요. 폭력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력, 폭행은 가해자로 연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우성 학교폭력 예방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계속해서 자동차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도로 위를 달리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면 그만큼 당황스러울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몇몇 수입차들의 시동 꺼짐 문제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대다수 수입차 업체들이 자신들은 차량을 수입할 뿐 판매하는 곳은 딜러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화가 나죠. 과거에 비해 부쩍 늘어난 시동 꺼짐 문제, 이유가 뭘까요? 또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둘러서 본인 자동차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상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박병일 명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최근 몇 년 그 시동 꺼짐 문제가 유난히 좀 자주 등장을 했는데 자동차 기술은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시동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왜 이런 문제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겁니까? 자동차 역사가 올해로 135년 정도 됐는데 예. 사실은 기계식일 때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자동차에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되고 또 이렇게 그 배선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같이 형성되면서 시동 꺼짐 현상이 많이 발생되죠. 근데 예전에야 기계식에 시동 꺼지는 게 원인이 아주 단순하게 몇 가지 되지 않았어요. 다 이거 눈으로 보이고 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전자식으로 되다 보니까 또 통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정비하는 사람들 그 메이커에서도 시동이 꺼짐 발생하면 아주 기본인데도 그거가 뭐 계속적으로 뭐 계속 꺼지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하루에 예. 한 번 이렇게 나오니까 정비사가 점검할 때는 정상, 또 운전자가 운전할 때는 그렇게 시동 꺼지 이렇게 되니까 예. 눈에 확실히 안 보이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86년도에 나왔는데 지금도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메이커에서 예. 또 제대로 해결 못하는 게 바로 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명장님께서도 시동 꺼짐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까? 사실은 뭐 이제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오래 했기 때문에 경험치가 많아서 예. 나름대로 이제 추적하는 과정이 남들보다는 빠르다는 거지. 예. 금방 눈에 안 보일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꺼진다든가 뭐 열흘에 한 번 꺼진다 그러면 아니 그 현상을 제가 봐야지 원인을 추적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 같으면 말이라도 하는데 이 기계는 말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인 찾기가 애매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예. 아니 이제는 뭐 날씨가 풀렸지만 겨울철에 유독 시동 꺼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던데 이유가 뭡니까? 겨울철에 시동 꺼지는 건 뭐 디젤차 같은 거 연료 장치 문제가 많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거 LPG 같은 자동차들도 이제 연료 장치, 뭐 인젝터 막힘이라든가, 뭐 연료량의 문제라든가, 압송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꺼져요. 근데 이제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겨울에 시동 꺼짐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 제어 계통, 센서와 컴퓨터와 배선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겨울에 그런 문제가 좀 다른 때보다도 계절별로 조금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 조금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뭐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안심해도 됩니까? 아무래도 뭐 겨울보다는 조금 나을 확률이 있죠. 디젤차라든가 뭐 LP차는 뭐 그런 일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이고 지금 자동차다가 시동 꺼지는 건 다 이제 배선, 센서, 컴퓨터 이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관련된 거는 잡히는데 이거가 정확하게 뭐 너무 많다 보니까 부속이 재활용도 너무 많다 보니까 센서도 많다 보니까 콕 집어서 답하기가 애매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시동이 꺼진 후에 바로 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걸리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바로 걸리지 않으면 그대로 정비업체에 가겠지만 바로 시동이 걸리면 괜찮은가 하게 되거든요. 한 번만 그러니까요. 이렇게 멈춰도 정비를 받아야 됩니까? 이게 그렇죠. 당연히 받아야 되겠는데 바로 시동 꺼졌을 때 바로 걸면 바로 걸리는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들은 뭐 다시 걸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환경에 따라서 뭐 안개였다든가 뭐 밤길이라든가 이럴 때 오지회 같은 데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 걸리는 건 더 쉬워요. 아예 안 걸리는 건 잡기가 쉬워요. 왜?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지 원인 잡기 쉬운데 아니 분명히 꺼졌는데 다시 걸면 걸리는 거야. 다시 정상이야. 이게 제일 난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한 번만 꺼져도 어떻게 정비소를 찾아가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뭐 한 번 꺼져서 뭐 정비소 갈 건 아니겠지만 자주 반복되고 또 이게 빈번하게 된다면 정비소에서 와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받는 게 좋겠죠. 근데 낮에 시동 꺼지는 거야.
다른 외부에서 서로가 시야 확보되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지만 예. 이제 밤에 같은 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고수도로 뭐 달리다가 100km 넘게 달리다가 만약 갑자기 시동거리게 되면 뒷차가 예. 안전거리 확보를 확실하게 하면 더 좋은데 그게 만약 안 됐을 때는 또 추돌 사고도 염려도 있고 또 2차, 그렇습니다. 3차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질문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제가 우리 명장님의 유튜브를 또 구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유튜브 구독자가 굉장히 많던데 돈은 많이 버십니까? 아니 뭐 돈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제 뭐 편집하는 사람들이 참 그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고 저는 조금 같습니다. 이 질문은 아니었고요, 사실. 주유비 절약하는 법 동영상이 좀 올라와 있던데 이건 뭡니까? 아, 사실 뭐 요새 셀프 주유소 많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 또 성질도 급하잖아요. 셀프 주유소. 그러면 예. 원래 주유기가 1단, 2단, 3단이 있어요. 예.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 넣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까지 당겨버리면 3단이에요. 예. 그러면 손해를 봐요. 대신 1단으로 하면은 좀 늘어가는 건 이제 좀 시간이 걸리지만 예. 굉장히 내 주유할 때 이익 보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이게 부피와 관계돼 무게와 부피와 관계인데 뭐든지 무게로 측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주유는 무게로 하는 게 아니라 부피로 측정을 하잖아요. 리터랑. 예. 그죠? 예. 그러면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부피가 커져요. 예. 휘발유 같은 거는. 근데 뭐 디젤은 좀 작죠. 예. 부피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면 쉬울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맥주를 따를 때 천천히 따르면 양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근데 빨리 따르면 거품이 반일 수도 있고 또 그죠? 예. 거품이 3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유할 때 바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주입하면 우리가 맥주를 따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실제로 제 양이 가득 안 채워지고 근데 양은 양은 어떻게 돼요? 보면 뭐 똑같이 한 컵 아니에요. 예. 거품이 떠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돈은 지불하고 실제 양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날씨가 더웠을 때 이렇게 넣게 되면 보통 가득 채웠을 때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유할 때 천천히 1단으로 넣어라 이런 얘기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계절이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에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넣어라. 온도가 좀 떨어졌을 때 넣어라. 온도 떨어졌을 때 넣어야 하는 되는군요. 네. 온도에 떨어질 때 넣고 1단으로 넣는 거죠. 예. 그러면 뭐 가득 채우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만땅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요새는 그 말 잘 안 쓰는데 그럴 때 보면 3,000원에서 5,000원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559번님께서는 80km 이상 고속도로를 달릴 때 한쪽 차바퀴에서 씩 갈리는 소리가 납니다라고 하셨네요. 한쪽 바퀴에서 난다면 뭐 바퀴 쪽에라든가 캘리퍼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브레이퍼에 잡아주는 데 문제가 있거나 타이어 쪽에 한번 마모 상태가 어떤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한 10만 킬로가 넘은 차 같은 경우는 허브 베어링 때문에 그건 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삐익 소리 난다면 허브 베어링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허브 베어링이 나가게 되면 헬리콥터 소리 나요.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나니까 그 소리가 아니면 이제 그 대부분의 바퀴 쪽이나 거기 연결된 서스펜 쪽에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간섭돼서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7262번님 올류 모닝 차량입니다. 아침에 처음 시동이 잘 안 걸리고 한 번 걸리면 그 뒤로는 괜찮아요. 왜 이러죠? 라고 하셨네요. 아침에 첫 시동할 때 원래가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동이 빵 걸려야 되는데 아침에만 이렇게 시동이 잘 늦게 걸린다라면 두 가지 연료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크랭크 센서가 불량해가지고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예. 그 센서가 불량, 크랭크 센서 불량이나 연료 인젝터 불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3162번님 지난해 구입한 리스펙 코란도입니다. 핸들 제어할 때 소음이 발생하고 차선 유지 장치를 끄면 소음이 줄어듭니다. 원인이 뭘까요? 라고 하셨네요. 소리는 점검해봐야 됩니다. 이 정비사들이 제일 난해한 게 소리예요. 근데 소리. 이게 만약에 핸들 꺾을 때란다면 그쪽에서 어디서 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나는 것들이 소리가 난다거나 냄새가 난다는 것은 항상 이상징후이지만 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 조향장치는 더욱더 위험하잖아요. 예. 연구소에 꼭 들려서 제대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점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유튜브로 조셉팡님께서는
겨울철 예열 질문드립니다. 항상 아침마다 시간이 없어서 꼼수로 시동 걸고 예열하지 않고 한적한 도로를 드라이브로 해놓고 엑셀 없이 기본 속도로 천천히 갑니다. 차 무리 없이 예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뭐 그냥 쌩 하고 달리는 것보다는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됐으면 예열을 하는 게 좋아요. 예. 엔진의 수명이 언제에서 제일 많이 망가지냐면 아침에 첫 시동 시에 제일 많이 망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엔진이 1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아침에 시동 거는 그 문제 때문에 30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30%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워밍을 안 해버리게 되면 엔진이 더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예. 이걸 한번 꼭 해보세요. 만약에 워밍에 비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온다면 아침에 워밍을 한 5분 정도 한 다음에 출발해보세요. 아마 가볍게 차가 잘 나갈 겁니다. 근데 워밍을 안 하고 시동 걸자마자 나가보세요. 차가 무겁게 나갈 거예요. 연비도 떨어져요. 그리고 또 워밍업 한다는 건 엔진만 이렇게 워밍업 하는 것은 워밍업이 아니고 워밍업 하는 동안 엔진에 이렇게 워밍업 엔진 공기전 상태 시킨 다음에 기어를 N에서 D로 N에서 R로 한 10초씩 한 번씩 넣어보세요. 그럼 미션까지 오히려 충분하게 적셔서 미션까지 워밍을 해요. 그렇게 되면 미션이 기어 변속을 할 때 충격 같은 것도 없을 거예요. 지금 아침에 시동 걸자마자 바로 출발해보세요. 그리고 기어 놓고 출발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기어 변속을 할 때도 뭔가 약간 느낌이 안 좋을 거고 푹 치는 느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진도 워밍업 하지만 미션도 워밍업 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고요. 보통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은 5분 정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3분 정도 하는데 보통 봄, 여름, 가을은 1분 정도는 꼭 하시는 게 엔진 망가지지 않고 연비라든가 이런 상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워밍업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병일 명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2번 캥거루 족이었습니다. 7117번님, 오늘 오답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정답보다 오답 작성이 더 어려운 건 저만 그런가요? 예, 오답도 감사합니다. 2270번님, 아니, 형진 씨, 아바가 부른 워터로 노래 모른다고요? 나이 어리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압니다. 예, 이 노래 알죠? 자, 미니맘님께서는 문체부 최영진 아나운서 한복 입혀줍시다.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문체부 듣고 있나? 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꼭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만약에 제안이 들어오면 마지막 그 월에 수요일은 저도 한복을 입겠습니다. 3769번님, 현재 제 사정에 딱 맞는 문제네요. 어서 사회가 안정돼서 청년들에게도 취업문이 활짝 열리길 기다려봅니다. 캥거루 족들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선물 드리겠습니다. 6089번님, 문자 처음 보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도 한동안 캥거루 족이었지만 지금은 취업 성공했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힘내세요. 라고 하셨는데, 예, 모든 취준생 분들을 응원하면서 역시 6089번님께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 추천 메뉴, 앞서 자동차 상담에서 시동 꺼짐 현상 알아봤는데, 시동 하니까 저도 좀 제작진화가 됐는지 우동이 먹고 싶네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예, 노래 나오죠? 아바의 워러루. 예,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